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오주호입니다. 2019년 미국 증시 거래 첫날 전기자동차 선도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모델3의 출고 미달과 가격 인하 발표 등 두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날 하루 6.81%나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전체 모델 출고 대수는 86,655대로 그중 모델3는 61,394대를, 모델 S와 모델 X는 합계 25,161대를 생산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전기간 누적 출고 대수는 모델3가 145,846대, X와 S가 99,394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가 반감된 데 따른 영향력을 일부 흡수할 목적으로 모델3의 판매 가격을 대당 $2,000가량 인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투자자들에게는 완전히 기대되지 않은 조치로 보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이 악재로 작용해 테슬라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10%가량 곤두박질쳤으며 이후에도 줄곧 보합세를 지속하다 결국 6.81% 하락한 $30.12를 기록하며 2019년 첫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가 중국에서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엔진 안전성 위험에 따라 차량 68,828대를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9년 4월 5일부터 2016년 사이에 생산된 42,000대의 디스커버리4 모델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조 생산된 2만 대 이상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입니다. 자동차 부품 중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 결함으로 인한 엔진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0년식부터 2016년식 일부 모델에 사용된 6기통 3.0 디젤 엔진의 결함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왔고 해당 차량에 한해 리콜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에 대응하기 위해 푹과 옥수수 간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푹과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 간 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푹과 옥수수의 사업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합병 지분율을 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측은 SK텔레콤의 합병으로 탄생할 신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지분 30%를 확보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SK텔레콤은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신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투자하고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지상파 3사는 콘텐츠 제작과 공급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 연속 4조 원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KB국민, 신한, 우리, KB하나, NH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말 현재 405조 1,167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 234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11월에도 4조 1,736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11월에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들여는 가수요 때문이라면 12월에는 집단대출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은행의 집단대출은 한 달 사이에 2조 4,534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집단대출은 11월 1조 5,996억 원이 늘어나는 등 증가 규모가 1조 원대를 넘지 않았는데 12월에는 이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빌려주는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입니다. 소니가 올 연말 스마트폰에 레이저 얼굴 인식 기술을 적용해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를 능가하는 정확성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요시하라 사토시 소니 센서 사업본부장은 스마트폰용 전면 및 후면 카메라용 3D 센서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자사의 스마트폰에 구현할 계획을 세우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세대 3D 카메라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애플 페이스 아이디보다 더 정확한 얼굴 인식을 가능케 하는 3D 스캔 기능입니다.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는 화웨이와 샤오미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모방한 기술로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점을 사용자의 얼굴에 투영하고 그 격자의 변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소니의 새로운 3D 카메라는 펄스 레이저 신호를 사용하고 펄스가 반사되어 오는 소요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는 박쥐가 자연에서 초음파를 발사한 뒤 되돌아오는 시간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이른바 반향 위치 확인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소니는 이 새로운 방식이 사용자의 얼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모델을 만들고 최대 5m 거리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3D 카메라는 올해 늦여름에 생산될 전망인 가운데 이 기술이 하반기에 나올 주력 스마트폰들에 적용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창수 사장이 부임한 후 첫 번째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업계 트렌드를 리드할 신규 조직 신설과 젊은 조직장으로 전면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직을 새롭게 부여받은 신임 팀장들은 기존 보직부장들에 비해 연령대가 대폭 낮아졌고 역대 가장 많은 총 54명의 보직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IT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팀 단위 조직인 경영혁신팀이 신설했으며 IT 투자 검토, 프로젝트 기획, 프로세스 개선, 데이터 통합 관리 등 4차 산업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인 온라인 팀을 신설해 영업 공항, 마케팅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담당 팀장을 주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경영 방침인 수익 역량 확대의 주력 조직으로 키워낸다는 포부입니다. 경영계획팀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획 및 분석 업무 강화를 위해 입사 14년 차에 역대 가장 젊은 팀장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공항의 공정관리, 주기장 배정 등 램프 통제 업무와 지상 안전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램프 운영팀을 별도 신설해 안정 운항의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 안병석 본부장은 이번 인사는 2019년을 아시아나항공 제2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생각하고 급변하는 항공산업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리드할 젊은 조직장을 배치하게 된 배경이라며 젊게 생각하고 젊게 행동해 사내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조직장들의 젊은 감각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2018년 4분기 매출과 수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가 정책의 역풍을 맞아 신제품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팀쿡은 가격 상승, 배터리 교체 비용 하락 등을 판매 부진으로 꼽았습니다. 가격만 올릴 것이 아니라 혁신과 더불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측면에서도 질적인 향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